이 기간을 의존 수명이라고 하는데 이 기간을 줄일 수 있는 것이 운동이다. 이 세 가지가 나죠. 건강 수명. 아까 우리가 얘기한 거가 아니고 기대 수명. 기대 수명이라 시작한 거예요. 평균 수명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근데 이제 건강 수명이라는 것은 얘기한 것처럼 남의 도움 없이 내가 그냥 비교적 뭐 화장실 가고 뭐 밥 해먹고 살 수 있는 게 건강 수명이고 의존 수명이라고 나오는 것은 남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목욕을 한다든가 뭐 밥을 먹는다든가 어디 간다든가 남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게 의존 수명이에요. 여기 지금 저기 뭐야 노인 요양원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없죠. 요양원에 가면 진짜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내가 지금 여기 10년이라고 써놨는데 사실 통계청에서 나온 거는 남자는 15년, 여자는 20년이라고 나와 있어. 통계청이. 제자로 나온 게. 근데 나는 그렇게 길진 않을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본은 약 7년이에요. 그러니까 요 10년을 이제 줄이는 게 바로 줄일 수 있는 게 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2015년 참고로 기다려 하고 우리 다 청자냐 지금. 한참 청자냐. 청년이요. 65년 유엔이 분리한 건 맞아. 유엔의 연령이 구분했어 이거 아니라 2015년도에 발표한 건데 옛날에 한번 지금 이름 자꾸 생각난다. 이문순 흥순 씨가 왜 되나 한번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이제 여기가 써놓은 것 같은데 근데 써놓은 것 같은데 이렇게 돼서 우리는 지금 뭐 80세까지 그냥 누구나 다 건강하게 살아야 되겠죠. 이제 80세 나오면 조금 이제 노전이기 때문에 요즘에 조금 이제 남의 손을 필요로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걸 줄이자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건강과 체력. 건강이란 여기 정의를 한번 볼게요.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정을 의미합니다. 신체적으로 육신적으로 뭐 어떤 질병이라든가 장애가 없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고 정신적인 건 우리가 마음이 편해야 되겠죠. 우리가 마음이 쪼들리고 막 무슨 자식 걱정, 누구 남편 걱정, 마누라 아내 걱정 이런 거 안 되겠어요. 이런 거 정신적인 건강, 안녕, 그다음에 사회적 안정, 뭐 사회가 불안하고 막 폭력사건처럼 아랍이라든가 뭐 아프리카 막 그런 많잖아요. 내전 같은 거 이런 것들, 사회적 안녕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의미한대요. 이 건강이라는 게. 두 번째 체력이라는 것은 신체적 활동을 할 수 있는 몸의 힘을 말하는 거예요. 체력이 좋다는 것은 강인한 폐와 심장 그리고 튼튼한 근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폐, 심장, 근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건강을 위하여 어느 정도 체력이 있어야지만 체력이 좋다고 항상 건강한 것은 아니죠. 그죠? 체력이 좋아도 어떤 사람은 뭐 혈압이 높고 당뇨가 있고 무슨 이상한 병이 있고 막 이런 것도 많죠. 이런 거는 건강하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체력이 좋아야지만 어느 정도 있어야지만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건강을 결정하는 요소가 네 가지가 있는데 음식이 53%예요. 우리나라는 사실 이제 음식 때문에 뭐 이렇게 건강이 나쁘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드물죠. 그렇지만 북한이라든가 뭐 아프리카 같은 사는 사람들은 음식 때문에 건강 수명이 짧잖아요. 그죠? 음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두 번째는 이제 생활 환경인데 뭐 먼지라든가 뭐 등등 여러 가지 이런 것들, 그죠? 이런 것들이 한 21%를 차지한다고. 유전적 요인이 16%.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운동은 이제 10%가 되는데 결국 10%밖에 안 되지만은 우리가 노력해서 개선할 수 있는 게 운동밖에 없어요. 그죠? 유전적 요인도 요새는 이제 간혹가다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유전자 검사를 하는 게 있어요. 그냥 가가리 같은 것도 해가지고 나도 이제 지난주에 해봤는데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걸 해가지고 입안에 있는 그런 세포들을 이제 대학에서 보게 유전자 검사를 하는 게 있어요. 암이라든가 뭐 심혈관 질환 이런 것들 한 20가지를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심근경색증이 올 수 있다, 뭐 때문에 나중에 뭐 무슨 치매가 올 수 있다, 뭐 이런 게 몇 가지 뜨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좀 좋아하는 건 좀 그런데 만약에 그런 게 있다 그러면 거기서 나와요. 이 치매는 뭐 하니까 알츠하이머가 이제 올 수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이럴 때는 이제 뭐뭐를 조심해라. 그러니까 술, 담배 하지 마라. 뭐 오메가 3 먹어라. 이런 게 나와요. 운동을 뭐 하루에 일주일에 3번 이상 해라. 이런 게 나와요. 그런 건 어디서 검사해요? 뭐 그런 게 있어요. 요새 알려주세요. 아이오 바이오라는 회사가 하나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런 거 개발해가지고 그런 거 해야지. 지난주에 거기서 뭐 사업 설명을 했는데 갑자기 막 하시더라고요. 그 비용이 얼마나 돼요? 저도 확인. 일반화되어 있는 건 아닌 걸로 아요? 아, 그렇죠. 우리가 글쎄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아레날 바이오요. 아이온 바이오. 그래서 이제 아이템이 뭐 4가지 종류가 있는데 뭐 나중에 관심 있다면 알아볼게요. 네. 편하더라고요. 아마.
근데 왜냐하면 이제 그런 것이 아까 내가 이제 유전적인 것만 뿐만이 아니라 나의 뭐 성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얘가 뭐 어떻다 하는 거야. 뭐 영유형이다 무슨 얘기 이런 것들도 다 나오는 게 있어요.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아이디어가 기발하다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의료 같은 경우가 이제 굉장히 머리가 좋은데 이제 그런 쪽으로 나왔더라. 그러니까 이건 나중 문제고. 그다음에 이제 운동과 질환. 운동을 하면 이런 질환들이 감소가 돼요. 그죠? 그래서 운동을 하라는 얘기고. 이거 말고 더 해요. 더 많아. 근데 운동과 면역 기반을 보면은 운동을 어느 정도 하면은 면역 기능이 향상시켜져요. 근데 운동을 너무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또 이게 떨어져. 면역력. 삶의 질도 마찬가지. 운동을 하지 않으면 삶의 질이 형편없이 떨어지지만 어느 정도 운동을 하면 삶의 질은 열정적으로 운동하는 것과 별로 다르지 않다. 그죠? 그러니까 운동을 어느 정도만 하면 되는 거죠. 너무 열심히 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오히려 너무 더 열심히 하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 운동 선수들이 건강, 그 뭐랄까 수면이나 이런 것이 오히려 일반 사람보다 떨어져요. 그런 경우가 많은 거죠. 너무 열심히 몸을 혹사시켜서 그래요.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네. 그러니까 운동을 하면 면역 반응이 좋아지다가 너무 심하게 하면 떨어진다는 거. 그러니까 운동을 적당히 하라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운동과 노화. 노화는 이제 60세가 되면은 청년기의 근육량이 청년기 70%밖에 안 되고 80대는 이제 50%밖에 안 돼요. 그래서 낙상률이 증가되는 거고 노인성 질환이 자꾸 이제 질환이 올라가겠죠. 당뇨, 고혈압, 심혈관 질환이 자꾸 이제 높아지겠죠. 노화로 인한 근육량의 감소가 60세까지는 얼마나 근육은 급속히 감소된다. 그래서 이제 운동에 대한 게 나오는데 운동을 하면 꾸준한 운동으로 근력을 유지할 수 있다. 평균 66세의 15명의 노인들에게 26대 동안 근력 운동을 시행한 결과 의미 있는 체중 감소, 지방 감소, 산화제의 근력 증가를 볼 수 있었다. 또한 신체 기능 강화 운동으로 만성 퇴행성 질환의 위험성을 줄이고 노화를 천천히 진행되게 유도하며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운동을 하니까 노화도 좀 천천히 되고 노인이 돼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이 할머니가 몇 살일 것 같아요? 얼굴을 딱 봤을 때는 85? 65. 저기 몇 살? 79세. 크기를 몸매는 40대. 84세, 84세. 이 할머니가 옛날에는 시장을 숙소에 가서 이제 물건을 시장을 보러 오는데 아니 그 바구니가 너무너무 무거워가지고 이 양반이 힘든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안 되겠다 싶어가 이제 운동을 시작했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그다음에 이 할아버지는 우리나라 사람인데 몇 살? 방송에서 봤던 분 같은데. 이 사람 나는 80. 혹시 형님네 할아버지 아니에요? 90. 74세밖에 안 됐어 사실. 네? 옛날 사진이니까 아마 이걸 좀 그런 건데 74세밖에 안 됐는데 70세가 넘어도 이렇게 알통이 나왔을 때 운동을 하면은 근력을 많이 수영을 불러서 그렇지. 될수 있다. 운동은 얼굴을 많이 길었죠. 옛날 사람은. 아니, 저 수영 깎아버리면 사실 이제 수영 같은 이제 사진을 더 이제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데 옛날에. 자, 그럼 이제 운동이라는 게 뭐냐? 운동이라는 것은 사람이 몸을 단련시키거나 건강을 위해서 몸을 움직이는 거, 운동, 무브먼트. 몸을 움직이는 거라고 해요. 그죠? 근데 이제 그 움직여가지고, 그러니까 신체 자극을 주는 거죠. 뭐 이렇게 움직이든지, 걸어도 움직이든지 간에 신체에 자극을 좋은 변화, 체력 향상을 만드는 게 운동입니다. 이 운동에는 계획도 있어야 되고, 반복, 목표가 좀 있어야 돼. 난 이 운동을 해가지고 내가 체력을 유지하겠다, 건강을 유지하겠다, 아니면 내가 체력을 향상시키겠다 하는 이런 목표가 있어요. 그냥 어느 정도 하면 건강 유지가 되니까 뭐 어느 정도만 하겠다 좋고, 아니면 난 조금 더 체력을 향상시켜서 더 좀 삶의 질을 높여야 되겠다 그러면은 그 목표를 정해가지고 내가 운동을 더 열심히 하면 되는 거죠. 자, 운동에는 사람에게 두 가지 움직임이 있는데 운동과 노동을 부른다는데 똑같은 움직임이지만 운동은 우리 몸에 좋은 자극으로 작용하여 신체는 여기에 적응 변화되어 건강과 체력의 향상을 가져다 주지만 노동은 똑같은 자극을 반복함으로 초기에는 운동 효과를 가져오나 그 후에는 더 이상 효과가 없으며 오히려 피로가 누적되어 몸이 보장을 됩니다. 이 의미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광산에서 막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보면 굉장히 운동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시간에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의 효과를 보려면 하루에 얼마 정도의 시간을 하느냐가 중요해요. 사실. 근데 이 노동이라는 것은 오랜 시간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세한 우리 몸에 그런 뭐랄까 손상이 오는 거예요. 근육 손상이. 그죠? 그래서 이제 잠깐만 봅시다. 그래서 이제 운동에는 이제 몇 가지 원칙이 있다고 해요. 이 개별성의 원칙인데 나는 이제 인생을 내가 이제 60평생 살아오면서 내가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정말
이거는 뭐 모든 운동뿐만 아니라 모든 데 다 해당이 된다고 생각해요. 사람 정말 다르다고 전부 다 100명, 100명, 뭐 10,000명, 10,000명 다 달라요 정말. 정말 다 존귀한 존재고 정말 사랑받을 수 받을 그런 존재고 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뭐 남은 뭐 서로 다른 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 그거에 대해서 뭐 남을 비판하거나 이런 건 절대 안 된다는 건데 이 운동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남자 여자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키가 큰 사람, 작은 사람 당연히 차이가 있고 나는 손이 작잖아요, 조그마니까. 엄청 난 손이 크잖아, 넓잖아. 그러니까 손이 이렇게 한 번 저도 이거를 할 때 있잖아. 나는 이거를 빨리 해야 돼, 빨리. 빨리 안 하면 이게 그렇잖아. 그런 거. 그 다음에 뭐 키 크고 작고 뭐 몸무게 많이 나오고 적게 나오고 이런 거 다 차이가 있어요. 사실. 어떤 사람은 심장 참 좋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다 차이가 있어. 우리가 맞춤형 교육을 해야 돼. 맞춤형 교육을 해야 되는데 우린 지금 보면 수영대학은 다 획일적으로 하잖아요. 뭐 이렇게 하는데 이거 효과 전혀 나고 없다고 해요. 뭐 이렇게 해서 팔 올려라 뭐 제가 하는데 오히려 옆에 그 중국반에 사는 그 코치가 오히려 가서 막 하는 거 보고 있다가 아 당신은 뭐하고 잘못됐다. 그렇게 해서 코치를 지금 이제 고쳐줘야지. 지금 일률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는 효과가 없어서 시간만 잡아먹는 거지. 자기는 시간으로 생각하는데 내가 볼 때는 난 좀 답답해. 내 개인적인 얘기. 근데 두 번째는 이제 과거의 법칙인데 일정 강도 이상의 자극을 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몸이 적응을 하니 변화가 되는 거야.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아령을 내가 이제 1kg짜리 이렇게 막 하잖아요. 1kg짜리 막 하면은 어느 순간에 이제 뭐 100번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제 뭐 한 일주일, 2주일 하다 보면은 이게 좀 심심하잖아요. 이게 좀 약하잖아. 2kg도 늘렸어. 또 이것도 얼마 하다 보면 좀 약해. 그럼 3kg를 늘려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제 3kg를 하는데 내가 한 2, 3년 전에 정말 열심히 했어요, 진짜. 왜냐면 그 광섭 씨가 수영은 팔이라고 그래가지고. 아, 중간에 이 팔이 줘야 돼요. 이쪽, 이들 받고. 그래서 막 이것도 하고 막 하는데 많이 열심히 했는데 요새는 이제 내가 한동안 안 했어. 왜냐면 이거 하는 거야. 이거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요새 다시 이걸 하니까 옛날에는 2, 300개 그냥 별로 안 힘들었거든요. 요새는 100개만 해도 약간 힘들어. 요건 또 이제 무슨 얘기가 좀 나올 거예요, 이제. 어쨌거나 일정 강도의 이상의 자극을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건강을 유지할 수는 있어. 건강을 유지할 수 있지만 내가 좀 체력이 향상되려면 조금 더 과부하를 줘야 된다. 쉽게 해서 힘들어야 되는데 힘들어요. 네, 두 번째는 이제 반복성의 원칙, 반복. 우리가 반복해서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가지고서 만약에 내가 뭐 아령을 한다거나 이런 거, 뭐 내가 한 10번 하고 뭐 또 다른 거 하고 또 다른 거 하고 혹은 뭐 내가 이제 좀 이해가 좀 그런데 뭐 달리기 뭐 한 10분 하고 그 다음에 뭐 웨이트 뭐 한 10분 하고 막 이런 게 되게 돌아가면서 하는 거 효과가 없는 건 아니야. 없는 건 아닌데 가성비가 떨어져 가성비. 그러니까 운동이 효과를 내려면은 30분 이상을 계속 요구만. 같은 거. 같은 거는. 그러니까 이제 쉬었다가 하고 뭐 이러는 거지. 그 커브스인가? 무슨 이게 요분이 이따가 치면 또 한번 같대.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반복해야 된다. 몸의 생적 변화가 나타날 때가 나타나서 몸이 적을 때까지 반복해서 하는 게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정체성의 원리치. 시험 봐서 시험. 이 점진성의 원칙은 뭐냐면은 이 운동의 효과를 내려면 어느 정도 시간을 유지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한 30분 정도 이상, 30분 정도 이상을 유지해야 되는데 내가 운동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냥 갑자기 막 인터벌 한다고 막 전력 질주 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운동을 30분 못 하잖아. 1, 2분은 내가 수영도 뭐 며칠 하고 2분은 그 다음에 못 하잖아. 그러니까 처음에는 천천히 좀 하다가 좀 강도를 좀 작게 했다가 강도를 늘려요. 그래서 30분 이상을 채워서 하는 일이 이게 점진성의 원칙이니까 천천히 하는 거고. 특이성의 법칙이라는 것은 인체적 필요에 따라서 특정하게 변화한다는데 이게 아주 참 재미있고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우리 회장님하고 나하고 만약에 50m 자유한다고 누가 이길 것 같아? 특이성이 회장님하고 저는 회장님 그건 막상 하시네. 달리기요? 아니 달리기. 단거리는 형님이 빨라. 단거리는 수영 수영 50m 만약에 자유식을 내가 조금 빨리 가요. 근데 만약에 대형을 한다든가 뭐 평형을 한다든가 저병을 한다든가 우리 회장님이 나보다 훨씬 빨라. 뭐냐면은 수영을 하는데도 다
운동을 하는데도 근육이 다 다르더라고요. 내가 수영 뭐 잘하고 그래서 또 우리 윤수씨하고 내가 만약 수영 시합했다고 내가 분명히 이기잖아. 근데 자전거 시합하면 윤수씨가 나보다 훨씬 빠르잖아. 그러니까 자전거 탈 때 사용하는 근육이 따로 있고 뛸 때 하는 거, 뭐 수영할 때는 다 다르다고. 수영 자체 내에서도 자유형할 때는 이런 걸 이해하는 거예요. 특정하게 그런 거, 특이성이 있다는 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어떤 운동을 잘하면 뭐 축구를 잘하면 야구를 잘하면 다 잘할 거야 하고 생각하면 큰 의사네. 저 사람 수영 잘할 거면 달리기도 잘하겠지. 우리 선근 씨 자전거 잘 타잖아. 달리기 잘하잖아요. 수영도 타잖아요. 수영에 대한 진짜요? 수영복 나와서 수영 안 하잖아. 감독님, 아니 우리 성근 씨는 진짜 뭐 자명도 잘하잖아. 진짜 심피해도 좋아. 근데 이상하게 수영 못해. 여기 앉아서 다리가 무거워서. 어느 사람이 무슨 다른 사람 있어요. 가역성의 법칙. 창호 형은 다 잘한다고. 진짜. 네. 근데 가역성의 법칙 있잖아요. 요것도 참 중요하거든요. 운동을 중지하면 운동 능력이 감소해요. 한 두 달 정도 쉬잖아요. 그러면 그 옛날에 있었던 그 체력이나 이런 것이 확 떨어져. 저기요. 뭐 이제 운동을 안 했던 사람에 비해서 다시 시작하면 이제 올라가는 게 좀 빠르긴 하겠지만은, 그러니까 운동을 그러니까 중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운동은 꾸준하게 계속 해야 된다. 특히 달리기는 그래요. 네? 달리기는 그래요. 달리기는 모든 게 다 쉬면 그래서 그냥 완전히. 다 그래요? 뭐 올림픽이라든가 뭐 할 때 뭐 축구 뭐 이게 올림픽 할 때도 보면 선수들이 모여서 좀 개인적으로 놀다가 할 때 되면 모여서 운동을 또 하잖아요. 이게 바로 이런 거거든요. 다시 올리는 거예요. 이게 가역성의 법칙. 그래서 운동을 꾸준하게 하는 그런 걸 이제 그래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네 가지 참, 5가지, 6가지가 참 중요해요. 그다음에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면 이제 재미가 있어야 돼요. 이제 최소 8주 이상의 6번 안 한다. 이거는 이제 초보자들을 위해서 하는 얘기.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도 전부 다가 초보자, 중급, 고급이라고 나왔을 때 우리가 중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급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프로를 얘기하는 거고, 재미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래야지 계속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안전해야 돼요. 운동을 너무 과격하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농구라든가 뭐 축구라든가 이런 거 재밌고 막 그러니까 이런 거 막 열심히 하다가 다칠 수 있잖아. 우리 친구 정말 족구 많이 해가지고 서울시 걔네 동네가 어디지? 목동이면 된대 거기가. 양천. 그쪽에서 그 구에서 걔가 됐대요. 그래가지고 막 서울시 부대학대 족구대학대 하다가 여기 인디아 나왔어. 너무 저 해가지고. 그다음서 너 전혀 안 했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나이가 점점 넘어갈수록 뼈도 약해지고 마음이 약해지니까 알아서 해, 알아서. 옛날에 젊었을 때는 뭔가 배드민턴 치고 막 그러는데 배드민턴 칠 때 뻥뻥 뛰잖아요. 다 무릎 나가요. 우리 선배 중에 한 사람이 곧 중학교 때 선수였어요. 배드민턴. 그 사람. 그 양반 지금 무릎 나가지고 지금은 전혀 못해요.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운동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운동을 해야 될 운동이니까 안 해야 되는 운동이에요. 어떤 할머니 근육을 막 키우기 위해겠다고 했잖아. 줄여보는 거죠. 와, 이거는 막 정말 바보짓이 이거는 막 무릎 망가뜨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 하면 안 되죠. 우리가 이제 계단 올라가는 게 운동이 효과가 있잖아요. 오르는 거 좋은데 내려가는 건 또 쥐어야 돼요. 내려가는 건 더 무릎에 안 좋아요. 그런 거 알면서 자신은 해야 돼요. 안전해야 된다. 그 다음에 실현 가능해야 된다. 내가 뭐 수영장을 가야 되는데 한 1시간씩 가야지 뭐 수영장이 있다. 이러면 어렵죠. 그럼 수영장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러닝을 할까 그러면 가까이 가야지 가까이. 내가 해야 할 수 있는 건데 아깝거나 이렇게 실현 가능해야 된다. 근데 이 세 가지가 이제 운동을 할 때는 지속을 하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이제 운동에 대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하는 건데 다 알고 있으면서도 안 하는 거잖아요. 준비 운동이 우리가 5분을 해야 되고 안전 상태에서 운동하기 좋은 상태로 이제 하는 건데 우리가 워밍업 한다잖아요. 워밍업이라는 게 이제 온도를 올린다는 건데 우리가 그 체온을 1도씩 올리는 거예요. 1도를 올리기 위해서 준비운동을 하는 것을 제가 그게 워밍업이라는 의미가 그런 거예요. 근데 보는 운동이 30분에서 50분이 제일 좋대요. 이거보다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개별성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나는 좀 더 해도 되는데 1시간 20분이 돼요. 나는 한 20분만 해도 라고 하는데 보편적으로는 30분에서 50분 정도 해야지만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이 전에 10분만 하고 끝냈다 그러면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운동의 효과는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꼭 해야 되고 정리 운동이라는 것은 5에서 10분인데 우리 수영 끝나고 나서 이렇게 막 몸 풀고 다시 하잖아요. 그게 항진되었던 생리기능을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100m 예를 들어 100m 전력추를 막 하고 나서 갑자기 확 쳤을 때 갑자기 현기증이 나오고 그런 적 혹시 있잖아요. 그런 게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100m 확 뛴 다음에 금방 쉬지 말고 조금 이렇게 좀 걸어가지고 좀 적응을 시킨 다음에 쉬는 게 그게 방법이에요. 이것도 정말 중요한 것들인데 우리가 많이 안 해요. 준비들도 잘 안 하고 정원들도 잘 안 하는데. 질문해도 돼요? 네? 질문해도 돼요? 응? 그 보는 동을 만약에 그 마라톤처럼 그 풀코스를 뛰거나 뭐 하프를 뛰면은 2시간, 1시간 이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되나요? 그것도 이제 원칙적으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건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 개별성, 사람에 따라 다른 것이고 운동에 따라 다른 거기 때문에 글쎄 나도 이제 마라톤 잘 모르겠는데 그것도 그냥 뛰자마자 쉬는 것보다는 조금 이렇게 좀 도는 게 낫지 않을까 싶네요. 태극기 어깨 딱 메고 두세요. 전력 조치가 아니고 좀 보는 동만 봤을 때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조금 뭐 보는 점보다는 좀 훨씬 약하게 강도를 내 신체가 좀 정이 옛날처럼 정이 되도록. 아, 그럼 풀코스 들어갈수록 중간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중간에 보급하는 게 쉬운 거 아닙니까? 네? 이래요. 중간에 조급하는 게 쉬는 게 아니냐고. 중간에 뭐물 먹고 그냥 이거 할 때? 물 마시고. 그건 아니지. 이 부분에 근데 마라톤은 지금 여기서